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뻣뻣하고 어제 푹 잔 것 같은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통증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쓰고 있는 어떤 재료 때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딥 뉴트리션의 저자 캐서린 셰너한 박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관절이 녹슬고 뇌가 깜빡거리는 건 세월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를 공격하는 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속 세포를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 여사님 댁 부엌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찬장을 열면 무엇이 있나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 씨유. 명절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는 이 맑고 투명한 기름들. 저자는 이 기름들을 혐오스러운 8가지라고 부릅니다. 이 기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되신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좋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용유는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 엄청난 고열과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이미 산패되고 변질됩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 몸속 세포막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변질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세포막은 마치 녹슨문처럼 꽉 닫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식용유를 먹는 건 내 몸 안에서 산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죠. 관절염이 왜 안 낫냐고요? 염증 유발 물질을 매일 볶음 요리로 튀김으로 드시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 검버섯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세포가 산화되어 녹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최악입니다. 감자튀김이나 도넛을 생각해보세요. 나쁜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입혔죠. 저자는 이것을 다크슈가라고 부릅니다. 끈적끈적한 당분이 혈관과 뇌세포에 달라붙어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뇌가 멍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뇌세포가 당분에 절여져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집안은 원래 관절이 안 좋아. 우리 부모님도 치매셨어. 이렇게 유전자 탓을 하며 포기하셨나요? 셰너한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도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60세, 70세라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잠들어 있던 건강 유전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복잡한 영양제를 사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방식, 인류의 식사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식단에는 공통적으로 4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뼈째 붙은 고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살코기만 발라먹죠. 닭가슴살이나 등심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절에 필요한 건 뼈와 껍질, 연골에 다 들어있습니다. 곰국이나 삼계탕을 푹 고아 먹던 옛날 방식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국물에 녹아나온 젤라틴과 콜라겐이 바로 우리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 계단도 못 오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죠. 하지만 식용유를 끊고 매일 사골국과 족발, 도가니탕 같은 뼈 국물 요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지팡이 없이 산책을 나가십니다. 비싼 콜라겐 알약보다 뼈에서 우러나온 진짜 콜라겐이 몸의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이건 한국인인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죠. 김치, 된장, 청국장, 이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소는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속이 편해야 머리도 맑아집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요구르트 말고 집에서 푹 익힌 묵은지나 시골 된장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내장육입니다. 간, 염통, 곱창 같은 부위 말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소 잡으면 간부터 챙겨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은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살코기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수십 배, 수백 배 많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기력이 딸릴 때 순대 드실 때 간 몇 조각 더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밭에서 갓 따온 채소, 제철 과일, 생선.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핵심은 가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포장되어 나온 냉동식품, 통조림 말고 흙이 묻어있는 파와 마늘을 쓰세요. 그 속에 살아있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의 녹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부엌의 기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용유 대신 무엇을 써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그리고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세요. 동물성 지방은 혈관을 막는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짜 범인은 식물성 기름과 설탕이 일으킨 염증이었습니다. 천연 지방은 오히려 우리 세포를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 아침 식용유로 굽는 계란 프라이 대신 삶은 달걀이나 버터에 스크램블을 해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도 시판 소스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를 뿌려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1년이 쌓이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다시 젊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밥상이 정답이었습니다. 가마솥에 푹 고운 곰국, 장독대에서 꺼낸 묵은지,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맛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영양학이자 과학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간편식에 밀려난 그 투박한 밥상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건강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점심부터 나쁜 기름을 피하고 진짜 음식을 드신다면 새로 태어나는 세포는 더 건강하고 튼튼할 것입니다. 10년 뒤 병원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고 있을지는 오늘 당신의 젓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당장 식용유부터 확인해 보세요.